예, 5월 9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승하기보다는 좀 혼조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연준 인사들이 금리 유지하는 게 좋겠다, 당분간 이런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 점도 역시 국채 금리를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연고점에 근접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하고 이제 눈높이가 좀 다르거든요. 이 내용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이제 순환하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지수가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한 주도주, 다음에 주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들이 후보가 되는지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뭐 다우는 올라가고 S&P 500, 나스닥, 뭐 러셀 2000 지수는 빠졌는데, 보잉이나 뭐 암젠,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다우는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빠지고 또 중소형주들도 좀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국채금리가 야금야금 장중에 올라가서 10년물 기준으로 4.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수전 콜린스의 어떤 발언 때문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한마디로 지금 금리 더 이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는 어느 정도 둔화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릴지, 어느 정도 속도로 내릴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2% 금리, 2%대의 인플레이션이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사실 뭐 내용 봐서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지금의 금리 기준이, 그 기준금리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얘기잖아, 금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런 쪽으로 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번 주 국채 발행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어저께 새벽에 580억 달러 3년물 발행이 있었고, 오늘 10년물, 중요한 10년물 발행이 420억 달러, 이틀 동안 1000억 달러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된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규모 되면 금리가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국채 사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 이자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핑계거리만 갖다 주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이자 더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콜린스가 저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그 이자 더 받아야겠는데,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대규모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면서 이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관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30년물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규모는 오늘보다 덜합니다. 뭐 250억 달러 정도니까 이제 규모는 대폭 줄어들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 국채 발행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금리를 좀 자극했을 가능성,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멘트들, 코멘트들 좀 보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 9월에 내릴 거다, 그러면서 되게 공격적이에요. 여기는 9월에 내리기 시작해서 올해 3번, 내년도 상반기 중에 4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7번 금리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그렇게 주장을 했고,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S&P 500 올해 5,500까지 올라갈 거다. 반면에 이제 UBS에서는 중동 문제 아직 깔끔하게 정리 안 됐고, 인플레이션 상황은 불안정하다, 그리고 대선 등의 변수가 있어서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브랜드 게스트너라는 분석가는 AI주, 어저께 이제 일부 억만장자 투자자가 엔비디아 매도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AI주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슈퍼마이크로, 마이크론, ARM 등을 전체적으로 좀 매도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엔비디아가 장중에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플러스권으로 돌리기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일부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는 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자사주 매입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닝 시즌 때는 기업 실적 발표 한 달 전부까지는, 전부터 기업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자사주 매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가 다 끝나면 다시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시장에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뭐 하루는 급락이, 하루는 나올 수는 있지만 연속적으로 빠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특징주는 테슬라가 빠졌는데,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이제 미국의 검찰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마치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는 것 같이 사기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밀렸고,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웨이에 수출하지 말라라는 어떤 정책, 뭐 이런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 이것 때문에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시간에서 이제 실적 발표했던 ARM이라고도 보통 읽습니다만은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여파로 시간에서 7%나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뭐 애플은 선방했는데 중국에서 가격 10% 내렸더니 판매량은 12% 증가했다더라.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애플은 뭐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 종목은 없어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워낙 일반적인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면 연중 최고치하고 종가 기준 최고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는 더 올라간 적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1% 안쪽으로 지금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거든요. 아, 여기가 저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외국인들이잖아요. 근데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1010 정도가 피크거든요. 근데 지금 975.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 4%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저항은 제가 보기에는 2700대 중반이 아니라 2800 초반이 실질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단기로는 1차적인 저항은 뭐 2750, 60 요 라인이 되겠지만 정말 큰 저항은 아마 2800 초반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끌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이제 오늘이 만기일이라서 만기 때 선물 옵션 가지고 장난치려고 이제 지수를 외국인들이 조금 더 오버해서 끌어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만기 이후에도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실질적인 큰 어떤 변곡점, 저항 때 고비점은 2800 초반. 2800 초반에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그때가 이제 연고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 위치가 진짜 우리 코스피에 아마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환율이 꺾이면서 매수가 현물 매수가 강하게 이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80원대에다 뚝 떨어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살짝 다시 튕겨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조짐이 있죠. 근데 여기서 환율이 뭐 약간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1370원을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저 매수가 다시 매도, 특히 선물이 대규모 매도로 바뀌면서 시장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추세적으로 잡히면 의외로 조정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환율 추이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별 재료도 아닌데 환율 때문에 한 100포인트 확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은 뭐 어쨌든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지금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원화 차트로 이번 달에 2% 정도 올라갔는데 달러 차트로는 3.5% 올라갔거든요. 시장을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눈높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환율이라서 환율의 움직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ADR 기준으로 과매수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호한 종목이 강세로 갈지 아니면은 기관들 선호하는 종목 쪽으로 좀 포커스가 이동할지 이게 또 달려 있는 거라 이제 이래저래 환율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서 보면 1차 하락 이후에 이제 환율과 금리가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체되는 건 차라리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관없는데 튕겨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추이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만기 이후 이게 내일부터가 될 텐데 만기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하루 평균 2,7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코스피 매수가 이어지면 지수는 2,800 초반 이상까지도 더 밀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뚜렷한 주도주 없이 코스닥은 계속 순환만 돌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약 반도체 뭐 배터리는 좀 어정쩡했습니다만 뭐 게임주, 엔터 이런 것들이 뱅뱅 돌아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시장이 추세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매 비중에 좀 변화가 생긴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은 지금 그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연속 매수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삼성전자 매수 비중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 비중이 올해 2월 워낙 코스피 대량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좀 빼놓고 보면 적을 때는 51%지만 대체로 전체 매수의 60%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 들어서 삼성전자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가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1조 6천억 원 정도 매수기 때문에 다른 달에 비해서 특별하게 매수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 매수 비중이 낮아졌다는 거는 삼성전자 매수할 자금을 그만큼 조금씩 다른 종목으로 넘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삼성전자 매수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중에서 4개 이상 매수를 해주면 외국인들이 이거는 시장 끌어올리려고 작정한 건데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기 전에는 좀 왜곡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만기 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라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뭐 만기 후에 또 외국인들이 돌변한다면 이게 2,800 정도 2,750 2,800 요 사이가 이번 반등의 상단이었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그냥 계속 뭐 대형주 몇 개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매수가 확산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매수가 분산이 된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 봐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또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2차 전지 하부에 있는 종목군들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방송에서 이 내용을 수시로 또 코멘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ADR 과매수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그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 공지사항에 ADR 지표 사이트 저희가 만든 거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죠. 오늘 데이터는 100을 다 2개 다 넘어갈 겁니다. 다음 주 되면 100일씩 근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지사항이 올려져 있는 이 사이트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BPL 계속 이어드리면 이번 주까지만 여기 고릴라 리서치에서는 일주일에 2번 기업 분석 보고서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개 이제 강의, 뭐 이론 강의나 전 강의 제공해 드리고 또 이제 그 전용 일주일에 4번 멤버십 전용 방송, 그러니까 뭐 이런 PPT가 아니라 HTS 띄워가지고 종목 이야기 해드리는 강의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AI에서 주가 예측하는 프로그램, 이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 되는데 혜택은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이게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는데 이번 달에 가입하신 분들은 앞으로 얼마가 인상이 되든 계속해서 나중에 뭐 이탈하고 다시 가입할 때도 이 비용 그대로 적용해 드리거든요. 그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은 3기 이력이 있는 분들은 계속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적용해 드리니까 뭐 이제 이 공지 많이 보시고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까지만 좀 PPL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